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입 안에서만 발음한다는 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을 닫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투는 신뢰감을 훅 떨어뜨리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죠. 발음이 정확해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루 10분씩 꾸준하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앤서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업그레이드 해드릴 재움 스피치 대표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스킬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표현하는가를 담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 뇌가요, 감성 정보와 음성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서 급박하고 불확실한 목소리에는 불안과 의심과 같은 경계심을 일으키고요. 안정적이고 또렷한 발음에는 신뢰감을 강화한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똑부러지게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거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입안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만 알아들을 수 있게. 때로는 나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발음 유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웅얼웅얼 거린다. 이 웅얼웅얼 거린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입을 닫고 얘기를 해요. 입을 닫고 이야기하니까 말 소리에 입구가 활짝 펴져야지 소리가 나가는 것인데 입이 닫혀져 있으니까 소리가 나가지 않고 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긴장했나? 준비가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투는 청중에게 불안감을 주고 신뢰감을 훅 떨어뜨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혀가 짧은 분들인데요. 대개는 이렇게 혀가 짧으면 정확한 조음점에 닿지를 않기 때문에 발음이 셉니다. 심각하면 의사소통까지 방해를 줄 수 있어요. 발음이 정확한 사람의 공통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천히 말을 한다. 여러분, 안이라는 음절을 떠올려 볼게요. 자, 초성, 종성, 중성이 있죠?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결합되려면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해요. 입 모양 신경 써야 되죠. 혀가 각 조음점의 위치에 맞아야 되죠. 그런데 너무 빠르게 이야기하면 이 음절의 각 요소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뭉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사람들은 이 모음, 자음, 받침까지 꼭꼭 씹어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천천히 얘기하면서도 발음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콩나물이 쑥 자란 것처럼 실력도 쑥 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박또박 말한다는 것인데요. 이 또박또박 말한다는 것은 청각적 신뢰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청각적 신뢰감이란 뭐냐? 우리가 같은 말도요, 이렇게 자신 없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 굉장히 실력이 있나 보다라고 인지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을 꼽자면 예전에 KBS 황금빛 내 인생에서 신혜선 배우가 감정 연기를 그렇게 잘 하는데도 발음 하나하나가 또박또박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혜선 배우의 발음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발음이 정확해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음에 힘을 주라. 여러분의 말이 날아서 타인에게 가 닿으려면 모음이란 날개를 활짝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막을 띄워볼게요. 소리 내보세요. 소리 낼 수 있어요? 없죠. 모음, 자음의 한자어 뜻은요, 어미, 모, 자식, 자자예요. 즉, 우리 자식이 어미 없이 탄생할 수가 있나요? 다음은 모음 없이는 단독적으로 소리가 날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음이 소리의 근간이구나. 소리의 근간이 되는 모음을 길게 힘을 주면서 이야기해야 소리에 힘이 생긴다.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다시 모음을 얹어봤더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음을 얹었어도 모음을 짧게 혹은 힘을 안 주고 입 모양을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소리의 근간인 모음, 뿌리를 탄탄하게 하는 작업이 모음에 힘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구나. 모음을 길게 얘기하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발음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을 뱉어내듯이 이야기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휴지 한 장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집에서 휴지를 한 장 뽑아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이 휴지를 양손으로 잡고 한번 후라고 공기를 뱉어보세요. 그럼 휴지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음을 얹어 볼게요. 고 전혀 안 움직이죠? 이게 어떤 성질이냐면 자음은요, 공기의 기류를 잠깐 막았다가 터지게 하는 성질, 파차름, 마차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기의 기류가 그냥 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기를 후 했을 때와 고, 마, 씀, 니, 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휴지의 움직임이 다른 것인데요. 또 우리가 모음도 한번 소리 내볼게요. 하, 해, 효 이렇게 모음으로 소리 냈을 때는 또 휴지가 움직이죠. 모음이라는 것 자체가 공기 기류에 방해가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효 이렇게 펄럭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자음, 파차름, 마차름 이런 성질들이 개입되면서 공기의 기류를 막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초성, 중성, 종성에 반드시 자음이 들어가죠. 자음 없이 소리가 완성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뱉어서 말을 한다는 거, 입을 크게 열어서 공기와 함께 뱉는다는 느낌으로 말을 해야지 소리가 웅얼웅얼거리지 않고 바깥으로 뻗어져 나가는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자, 이 휴지도 좋고요. 아니면 손바닥을 입에 댄 상태에서 자음을 얹을 때도 마치 모음 혹은 공기와 같은 입김이 여기에 닿을 수 있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복화수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떠한 공기도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기가 바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지로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손바닥으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생각이 담기고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보다 말이 앞서서 나조차도 어떤 생각인지 정리가 안 됐는데 타인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다 보면 타인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 뇌가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입력하면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천히 말을 하게 된다면 타인에게 신뢰가 더 쌓일 것이고 나 자신도, 그리고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도 더욱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강조할 단어를, 포인트를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노톤으로 말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좋아하는 분의 강연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60분 혹은 90분 동안 강연자가 지금부터 발음이 좋아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60분과 90분 동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청객이 모두 좋을걸요? 그런데요, 똑같은 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부터 발음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음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포인트, 발음 좋아지는 방법이 귀에 쏙쏙 꽂히죠? 이처럼 우리는 메시지의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한 포인트에 변주를 주어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테크닉이고 기술입니다. 발음 교정을 하기 위한 훈련법으로는 인지된 반복이 중요해요. 우리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면요, 오답 노트를 쓰죠. 어떤 부분이 틀렸고 그 부분이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다 적은 다음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인데 오답 노트를 안 써요. 어떤 부분이 내가 틀렸고 왜 틀렸을까 모니터링도 해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나의 습관들,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글로 연습을 해야 될까요? 뉴스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선생님을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 혼자 연습하려면 표본이 필요해요. 그런데 각 방송사마다 메인 앵커들이 뉴스를 하고 그 밑에 앵커 멘트가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멘트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발음의 표본이라고 하는 저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발음이 정확해지고 실력이
실력이 배가 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뉴스가 나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나는 완전 아나운서처럼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자주 하는 말들 있죠? 그 말들을 좀 정리해서 정확하게 녹음하고 피드백하고 오답일지도 써보고 또 녹음하고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실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근육 기억은 60일에서 90일 정도 지나면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음 연습하면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혀 근육, 입술 근육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여주면서 다시 습관을 형성하고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소 3개월 정도 하루 10분씩 꾸준하게 해보세요. 제가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증명하는데 일취월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서윤이었습니다.